흐린 5월의 아침이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은 미지근했고 창틀에 앉은 먼지는 공기 중에 느릿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지은이는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8시 15분. 학교에 지각할 시간은 아니었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었죠. 할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지은이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외쳤습니다. 대답이 없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채소 시장에 나가셨고 할아버지는 동네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지은이는 고요한 집에 홀로 남아 등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열쇠, 지갑, 교과서. 지은이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 사기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출장이 잦았고 가끔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으니까요. 여보세요? 너 지은이지? 낯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죠.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네. 누구세요? 너희 아빠 사고 났어.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상태가 심각해. 당장 돈 안 보내면 수술도 못 받고 큰일 나. 지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학교에 가려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죠. 아, 아버지요? 어떤 사고예요? 어느 병원이에요? 질문이 많네.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돈 모두 모아서 공중전화로 와. 위치 문자로 보낼 테니까. 경찰에 알리면 너도 위험해. 알았지?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엔 장난 전화인가 싶었지만 상대방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은 결코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실제로 출장 중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어디? 말 안 들려? 시간 없다고. 당장 움직여. 남자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너 지하철 3번 출구 근처 살지? 그쪽 다 알아. 지은이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무서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지은이는 떨리는 다리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비상금을 보관하는 장롱 속 작은 함을 열었죠. 창밖으로 보니 마당에서 할아버지가 꽃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은이의 세계는 방금 전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그 사람이 말했잖아. 경찰에 알리면 위험하다고. 할아버지는 전직 경찰이었으니까요. 지은이는 천천히, 그러나 결연하게 통장과 현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죠.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버지가. 지은이의 마음속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조급함이 뒤엉켰습니다. 흐린 5월의 아침이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은 미지근했고 창틀에 앉은 먼지는 공기 중에 느릿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지은이는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8시 15분. 학교에 지각할 시간은 아니었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었죠. 할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지은이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외쳤습니다. 대답이 없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채소 시장에 나가셨고 할아버지는 동네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지은이는 고요한 집에 홀로 남아 등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열쇠, 지갑, 교과서. 지은이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지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 사기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던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출장이 잦았고 가끔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으니까요. 여보세요? 너 지은이지? 낯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죠.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네. 누구세요? 너희 아빠 사고 났어.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상태가 심각해. 당장 돈 안 보내면 수술도 못 받고 큰일 나. 지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학교에 가려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죠. 아, 아버지요? 어떤 사고예요? 어느 병원이에요? 질문이 많네.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돈 모두 모아서 공중전화로 와. 위치 문자로 보낼 테니까. 경찰에 알리면 너도 위험해. 알았지?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엔 장난 전화인가 싶었지만 상대방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은 결코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실제로 출장 중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어디? 말 안 들려? 시간 없다고. 당장 움직여. 남자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너 지하철 3번 출구 근처 살지? 그쪽 다 알아. 지은이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무서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지은이는 떨리는 다리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비상금을 보관하는 장롱 속 작은 함을 열었죠. 창밖으로 보니 마당에서 할아버지가 꽃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은이의 세계는 방금 전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그 사람이 말했잖아. 경찰에 알리면 위험하다고. 할아버지는 전직 경찰이었으니까요. 지은이는 천천히, 그러나 결연하게 통장과 현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죠.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버지가. 지은이의 마음속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조급함이 뒤엉켰습니다. 지은이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크게 외쳤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도둑처럼 자신의 집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선 땀이 배어나왔죠. 지은아, 어디 가니? 갑작스러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지은이는 깜짝 놀라 주춤했습니다. 화단에서 일하던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지은이의 행동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학교요. 학교 가요, 할아버지.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지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30년 경력의 형사 눈빛이 지은이를 읽어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래, 학교 잘 다녀와라.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이 여전히 등 뒤에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은 지 5분 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약속 장소였죠.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공중전화 부스 주소였습니다. 지은이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학교 방향과는 정반대였죠. 걸음을 옮길수록 두려움은 커져갔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지은이는 내내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말이죠.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그 번호였죠. 돈 가지고 나왔지? 남자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빨리 와.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너희 집 지금 감시하고 있으니까 경찰이고 뭐고 연락하면 바로 알아. 지은이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을 감시한다고? 정말 아는 걸까? 혹시 할아버지도 위험할까? 생각할수록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은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정말 많이 다치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말 맞네. 돈만 빨리 가져와. 10분 안에 안 오면 수술 안 해준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이는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 출장 가기 전 우리 지은이 아빠 없는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셔 하며 웃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지은이는 공중전화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도착했지? 돈은 공중전화 옆 쓰레기통에 넣어. 그리고 거기서 5분 기다려. 내가 확인하고 아빠 상태 알려줄게.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할머니의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50만 원, 지은이에겐 큰 돈이었죠. 그리고 통장까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의심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봉투에 돈을 넣으면서 지은이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이 모든 게 악몽 같았으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중학생의 일상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 속에서 지은이의 공포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멈춰 선 느낌이었습니다.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으려는 순간 지은이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돈 거기 내려놔. 지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등 뒤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뒷골목으로 사라진 남자, 지금도 보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은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마치 철판 같은 목소리였죠. 할아버지는 손짓으로 지은이를 자신의 뒤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사고가 났대요. 수술비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멀쩡해. 방금 통화했다.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가 멀쩡하다고? 그럼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몰래 나오는 걸 봤을 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챘지. 우리 지은이가 학교 가는 길에 저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가방을 꼭 붙잡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은색 수갑이었어요. 그 옆에는 조그만 무전기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죠. 내가 누구였는지 잊었냐, 이놈들아. 할아버지는 주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듯 했어요.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 도망치는 소리였죠. 할아버지는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남이 남쪽 출구 쪽으로 달아나는 놈 있을 거야. 키 170 정도, 검은 모자에 청바지. 막아. 무전기에서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무슨... 할아버지는 지은이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집에 가자. 안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으니 안심이 되었지만 할아버지의 변신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평소 텃밭을 가꾸고 오이를 절이던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다 왔어? 학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교감 속에 무언가가 오갔음을 지은이는 느낄 수 있었죠.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마라. 할아버지가 연락해놨으니 걱정 말고. 거실에 앉아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지은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경찰 신분증이었어요. 오래되어 보였지만 분명한 경찰 배지가 달린 신분증이었죠. 서울광역수사대 강형사. 지은이가 신분증의 글자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에 은퇴했지. 하지만 이런 감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 지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니. 30해 동안 강력계 형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보이스피싱인 거.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법이 늘고 있어. 특히 중학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지. 내가 그런 표정으로 집을 빠져나가는 걸 보는 순간 직감했다. 할아버지는 지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랑 통화해봤어. 멀쩡하더라.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리석게도 사기에 넘어갈 뻔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죠. 할아버지는 그런 지은이의 마음을 읽은 듯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놈들은 프로니까. 하지만 이제 걱정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지은이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하지만 어딘가 더 진짜 같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의 거실은 하루 만에 작전 본부로 변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동네 지하철역 주변 지도가 띄워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지은이가 본 적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강형사님, 공중전화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할아버지를 향해 보고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예전 동료인 정남이라는 사람이었죠. 지은이가 학교에 간 사이 할아버지의 전 동료들이 여러 명 집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 방범 카메라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세대가 있습니다. 이미 영상 확보 중이고요. 전화 추적도 진행 중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야. 한 명을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본부까지 찾아야 해. 지은이는 거실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늘 텃밭을 가꾸고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할아버지가 맞나 싶었죠. 지금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랐고 말투도 행동도 달랐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할 때 어떤 말을 정확히 했는지 기억나니?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말해줘. 지은이는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형사들은 지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메모하며 귀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하철 3번 출구라는 말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확히 너 지하철 3번 출구 근처 살지? 라고 했다고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놈들, 동네 지리를 꽤 잘 알고 있군. 아마 근처에 아지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정남이라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다른 피해 사례도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들어 지구대에 연락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통화 내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습니다. 지은이가 알던 온화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최근 한 달간 이 지역 보이스피싱 신고 내역 모두 보내달라고 했어. 패턴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끄는 할아버지는 지은이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익숙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무서웠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정말 사고 난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은이가 용감했어. 덕분에 이놈들 잡을 단서가 생겼어.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퇴직한 평범한 노인으로만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든든한 존재였다니. 새롭게 보였죠. 할아버지, 경찰 그만두신 지 5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늙은 개가 짖기를 그만두진 않는 법이지. 경찰은 은퇴해도 형사의 눈은 은퇴하지 않아. 창밖으로 경찰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강 선배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젊은 경찰이 할아버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장 서류를 펼쳐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경찰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는 마치 지휘자 같았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의 지시를 기다리고 할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지난 한 달간 이 지역에서 5건의 유사 피해가 있었군. 할아버지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야. 부모님이 사고 났다는 수법으로. 정남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받지 않고 특정 장소에 놓게 한 다음 수거해 가는 방식이었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패턴이 보인다. 이놈들 같은 조직이 틀림없어. 다음 날 지은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권유였어요. 하루 쉬어라. 어제 많이 놀랐을 테니까. 놀랍게도 학교에서는 아무 말 없이 결석계를 받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아침부터 집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 지구대 경찰들, 그리고 사복 차림의 사람들까지. 할아버지의 작전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확보한 방범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젊은 여성 형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가 어제 갔던 공중전화 부스 주변 영상이 흘러나왔죠.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포착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지은이가 떠난 후 공중전화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보이나? 아쉽게도 모자를 깊게 눌러 썼습니다. 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는 확실히 기록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놈이 돈을 직접 수거하러 온 건가? 아닙니다.
여성 형사가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시자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어요. 두 번째 영상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잠시 공중전화 부스 옆 쓰레기통에 손을 뻗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배달원이 잠시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영리하군.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달 기사로 위장해 돈을 수거하다니. 누가 의심하겠어? 정남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교해졌습니다. 역할 분담도 명확하고 증거도 남기지 않죠. 할아버지는 영상을 멈추고 오토바이 번호판에 집중했습니다. 번호판 추적해봤나?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성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번호판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대부분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니까요.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배달 가방.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배달 가방에 로고가 있어. 모두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오토바이 뒤쪽 배달 가방에는 희미하게 로고가 보였어요. 신속배달. 이 업체 본사가 우리 지역 근처에 있지 않나? 정남이 형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하철역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장 그곳을 조사해보자. 위조 번호판을 달았더라도 실제 배달 업체를 사칭한 거라면 단서가 있을 수 있어.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추리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텔레비전 드라마만 보던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추리 소설의 주인공 같았죠. 할아버지는 갑자기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잠시 나갔다 올게. 집에서 할머니랑 있어.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활약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범인들 잡아오면 그때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할아버지와 형사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은이는 왠지 모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다니. 할머니는 지은이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걱정 마. 할아버지는 이런 일의 도사야. 할머니의 말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형사였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서울광역수사대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해결한 형사였어. 특히 사기꾼들 잡는 데는 최고였지. 사기꾼 사냥꾼이라는 별명도 있었단다. 지은이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알던 할아버지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저 정원을 가꾸고 낚시를 좋아하는 평범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경찰 신분증을 아직도 갖고 다니세요? 지은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비쳤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경찰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 정의를 지키는 일, 그게 할아버지의 삶이었거든. 은퇴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사라지진 않은 거지. 지은이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겨났죠. 그저 늙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니. 집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저 경찰은 우리 집을 지키려고 온 거야. 할아버지가 부탁했을 거야.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꼼꼼함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궁금증도 커져갔죠.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까? 오후가 되자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받아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지은이에게 전화를 건넸어요. 지은아, 괜찮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는요? 범인들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하지만 단서를 찾았어. 배달업체를 조사했더니 한 달 전부터 배달 가방 몇 개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있었어.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정말 추리소설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신고를 한 배달부가 범인들을 목격했대. 키 큰 청년 2명이 배달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중 한 명은 눈 밑에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습니다. 지은아, 혹시 전화로 너를 협박한 사람의 목소리 특징 같은 게 있었니? 사투리나 특이한 발음 같은 것 말이야. 지은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 맞다. 시간이 없다고라고 할 때 없다고를 없다고처럼 발음했어요.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경상도 억양이군. 좋아, 지은아. 도움이 됐어. 할아버지 조금만 더 수고할게. 곧 돌아갈게. 전화를 끊은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어. 젊었을 때보다 몸은 느려졌을지 몰라도 머리는 더 좋아졌지. 저녁이 되자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와 할머니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할아버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수갑을 찬 남자들이 경찰에게 이끌려 경찰차에 올라타고 있었죠. 할아버지, 지은이는 현관문을 열고 달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은이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미소가 돌아왔어요. 지은아, 걱정했지? 이제 괜찮아. 범인들을 모두 잡았어. 집 안으로 들어온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죠. 어떻게 잡으셨어요? 지은이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려준 발음 특징이 결정적이었어. 배달업체 주변을 수색하던 중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가 들어가는 건물을 발견했지.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임대했다더라. 정남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 감시 결과 젊은 남자들이 여러 명 드나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어 영장을 발부받아 진입했죠. 안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가 있었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전화 장비, 스크립트,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단까지. 이놈들이 앞으로 노리려던 대상자 목록도 있었지.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같은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럼 저도 그 명단에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뿐만 아니라 주변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 부모님이 맞벌이하거나 출장이 잦은 가정의 자녀들이 주요 타깃이었어. 정보력이 대단했지. 어떻게 그런 정보까지 알아냈을까요?
지은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정남이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올리는 게시물만 봐도 가정 상황이 다 드러나니까요. 아빠 출장 가서 심심해요 같은 글 하나면 범행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하죠.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공개에 더 조심해야 해. 너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이번 검거 전직 형사님 없었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어경찰이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강 형사님의 경험과 직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한 결과지. 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평소처럼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죠. 이틀 전에 겪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났다는 전화, 할아버지의 변신, 그리고 범인들의 검거까지. 마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았어요.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신문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다시 평소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마치 그날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은아, 신문에 났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은퇴한 베테랑 형사의 활약, 청소년 노린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할아버지의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의 할아버지였죠. 와, 할아버지 유명해지셨네요. 지은이가 신문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저 마침 내가 알게 된 사건이었을 뿐이지. 지은이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할아버지가 서울광역수사대 출신의 30년 경력 형사였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활약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용감하게 행동해준 덕분이야. 할아버지가 지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그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검거하긴 어려웠을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잖아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후의 대처야. 내가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말해준 덕분에 여러 명의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면했어. 할머니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지은아, 내 아버지 전화야. 오늘 출장 마치고 돌아온대. 지은이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번 일을 겪은 후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아빠, 언제 와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오후에 도착할 것 같아. 할아버지 소식 들었다. 대단하시네. 우리 아버님이.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은이는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저 나이든 할아버지로만 보았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할아버지의 내면에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형사의 혼이 살아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진짜 멋있으세요. 지은이가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나이든 할아버지가 뭐가 멋있어.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젊었을 때보다 더 멋있어졌다니까. 나이가 들어도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진짜 멋진 거지. 할아버지는 옆에 있던 지갑을 꺼내 경찰 신분증을 바라보셨습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배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 시절의 기억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사실 은퇴하고 나서도 이걸 가지고 다녔던 이유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분증을 간직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지은이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은아, 너는 이미 충분히 용감하고 현명해.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가면 돼.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정남이 형사와 몇몇 경찰관들이 와 있었어요. 강 선배님, 경찰서장님께서 감사패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정남이 형사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경찰서장은 할아버지에게 특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서울광역수사대 명예형사 강희준 귀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지은이는 옆에서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 형사님의 이번 활약은 우리 경찰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서장이 말했습니다.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제 손녀가 위험에 처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서장은 지은이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지은이구나. 너의 용기도 대단했어.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도 부끄러워서 신고하지 않는데 넌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했지. 그 덕분에 여러 명의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면했단다. 지은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칭찬받을 일인지 몰랐지만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경찰들이 돌아간 후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버지도 출장에서 돌아왔고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죠.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지은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밝은 미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제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가실 건가요? 지은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래부터 평범한 할아버지였어. 다만 필요할 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지.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멋있는 경찰이셨지만 이번에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쁜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지은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맑고 별이 반짝였죠.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경찰을 그만두셨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형사셨는데.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봐야 해. 내가 걸어온 길이 맞는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나는 30년 동안 범인을 쫓았어.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지.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택이 이해됐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형사 본능을 잃지 않으셨네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늙은 개가 짖기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형사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나 봐.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제가 할아버지를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밤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그날 알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왜 아직도 경찰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지.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언제든 필요한 순간에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정의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는 은퇴했을지 몰라도 그의 정의감과 용기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이제 지은이의 마음속에도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로서 그 명예를 이어갈 책임감을 느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닌 가치와 정신의 유산. 지은이는 그날 밤 자신도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할아버지와 손녀는 나란히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와 지은이의 미래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